조금 전 서울대에서 코인 과세가 지금까지 유예된 이유가 여론보다 준비 부족 논리가 훨씬 더 잘 통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워낙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서 짧게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많은 언론과 일반 대중은 정치권이 투자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 과세를 연기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서울대의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코인 과세를 미루게 만든 핵심 동력은 표심에 대한 눈치 보기가 아닌 조세 행정망의 치명적인 미비와 준비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불가능성에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가상자산 유예와 관련된 상황을 압축하면 4개의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정리드린 핵심 지표 4개를 보면 왜 준비 부족으로 진행하지 못했는지를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현재 코인 법정 과세 세율은 22%인데 이는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가산된 수치로 현행 법률상 가상자산 소득은 배당이나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식 투자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더 심각한 건 공제액이 겨우 250만 원이라는 점인데 한 해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순이익 중 250만 원까지만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현재의 방침입니다. 게다가 손실 2월 공제기간 역시 없는데요. 이 얘기인 즉슨 올해 아무리 큰 손실을 보았더라도 다음 해에 발생한 이익에서 이전 손실을 차감해주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는 조세의 기본 원칙인 순소득 과세 원칙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얼탱이 없는 기준이죠. 이러한 이유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2021년, 2022년 그리고 2024년에 걸쳐 3차례나 시행이 미뤄진 상태인데 이렇게까지 미뤄지는 거면 강행을 하는 것보다 법안을 수정해서 현실적인 과세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4가지 수치는 현행 코인 과세안이 투자자들에게 얼마나 가혹한지와 얼마나 듬성듬성 만들어진 법안인지를 증명하는 지표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쯤에서 지금까지 3번의 유예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볍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1월에 이루어진 1차 유예 결정 당시에는 우리가 특근법이라고 부르는 특정 금융정보법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거래소 시스템과 국세청 전산망을 연동하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었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예를 할 수밖에 없던 게 1차 유예였었고요. 2022년 12월에 2차 유예 결정 시기에는 국세청의 세금 포착 전산 인프라 구축이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었고 급격히 다변화된 디파이나 NFT 같은 신종 거래 소득을 분류할 세부 가이드라인이 전무해서 과세 강행 시 시장의 가해질 파급력과 투자 자금의 해외 이탈 위험이 본격적으로 부각되었지만 준비 소홀로 인해 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4년 12월 3차 유예 결정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논의와 맞물리면서 주식 시장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가 거세게 제기되었었고 국제적인 암호 자산 자동 정보 교환 체계인 카프의 도입 시점과의 불일치가 재확인되면서 다시 한번 연기되었었죠. 다시 말해 2021년부터 지금까지 3번의 세금 유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은 보시는 것처럼 과세 인프라 및 전상망 미비, 해외 자금 유출 및 세원 포착 한계, 신종거래 유형 기준 부재, 손실 2월 공제 불평등 논란, 투자자 반발 및 민심 여론 등이 이유였는데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모두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이번에는 과세를 강행하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진짜 많이 양보해서 신종거래 유형 기준 부재의 경우야 빠르게 변해가는 코인 시장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로 6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이번에는 세금 내야 해 라고만 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부가 지금까지 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해외 거래소 및 온체인 지갑의 세원 포착 한계입니다. 국세청은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의 거래 내역은 손쉽게 확보할 수 있지만 바이낸스나 바이비트, 비트겟과 같은 해외 거래소나 메타마스크 같은 개인 온체인 지갑, 그리고 P2P 개인 간 거래 소득은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상태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국내 거래소만 이용하는 성실한 납세자만 세금을 부담하고 해외 거래나 개인 지갑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탈세하는 심각한 역차별과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준비 부족 논리였었고요. 두 번째 한계는 신종거래 유형별 과세 가이드라인의 부재입니다. 단순히 코인을 사서 파는 매매 차익 외에 스테이킹 보상, 에어드랍, 디파이 대출 이자, NFT 창작 및 거래 소득 등 코인 시장에는 수많은 수익 방식이 존재하는데 이들의 취득가액을 언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정밀한 시행령이 없었고 믿지 못하시겠지만 지금도 없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한계는 기타 소득 분류 및 손실 2월 공제 불합리성으로 올해 1억 원을 잃고 그 다음 해에 1,000만 원을 벌었을 때 2월 공제가 되지 않아 1,0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순소득 과세 원칙 위배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이고 네 번째 한계는 OECD 주도의 국제 공조 체계 카프 도입 시점과의 미스매치로 다자간 정보 교환이 이뤄지기 전 국내 독자 과세는 조세 회피 구멍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일단 얼마씩 세금 내놔 라고 말하는 마치 깡패가 자릿세 요구하는 듯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세청이 확인 가능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비중은 전체 시장 거래의 30% 정도에 불과하며 제한적 추적만 가능한 해외 주요 거래소가 45%, 그리고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개인 지갑과 디파이, P2P 거래가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체 시장의 70%가 세원 포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과세를 감행하는 것은 조세 행정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오래된 만렙이 분들이시라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코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준비되고 형평성 있게 과세를 하자라는 것이 저의 주장인데요. 코인 시장과 가장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는 주식 시장과 비교를 해도 코인 과세가 얼마나 얼탱이없고 이상한 상황인지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금투세가 폐지된 상황이라 주식 세금이 완전 없지만 금투세가 있던 때와 코인 과세를 비교한다 해도 이게 맞나 싶을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갭이 존재합니다. 주식의 경우 기본 공제 한도가 5천만 원이고 5년간 발생한 손실을 2월 하여 차감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반면 가상자산 과세안은 기본 공제 한도가 단 250만 원에 불과하며 손실 2월 공제는 0년, 즉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식과 코인은 모두 동일한 위험 자산군임에도 불구하고 공제 한도는 20배나 차이 나고 손실 차감조차 불가능하다는 점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웠으며 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데요. 정부는 오늘 이 순간까지도 이 기준을 고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네요. 국내 거래소의 단순 양도 차익만을 점수화하면 75점으로 비교적 준비가 된 편이라 할 수 있지만 스테이킹 보상 관련해서는 기준점이 전혀 없고 에어드롭, 하드포크, 디파이 대출 및 NFT 거래 등의 창작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여전히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 매매에만 겨우 대응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과세가 정당성을 얻고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세 가지의 단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OECD 카프 체계의 철저한 도입과 해외 데이터 공유망 구축을 통해 해외 및 온체인 세원 포착 인프라를 완비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고, 스테이킹, 디파이, 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유형별 권리 확정 시점과 평가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세부 시행령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하며, 기타 소득에서 양도소득으로의 분류 전환, 기본 공제액의 현실적 상향, 그리고 최소 5년 이상의 손실 2월 공제 도입을 통해 조세 형평성을 완성해야만 과세를 진행할 명분이라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코인 과세 소식들을 보고 있으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설프고 어이없는 현재의 기준점이 하루빨리 정비되고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코인 과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